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여기 레이저 모듈인데 레이저 트리에서 나온 80W 12V로 작동되는 레이저 모듈. 부품이 이렇게 몇 개의 부품으로 왔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절단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단 테스트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가 이걸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이게 부품이 이렇게 얘도 오고, 이렇게 생긴 것도 오는데, 이렇게 생긴 것, 또 이렇게 카바도 되는 것도 오고 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거를 처음에 여기 끼울 때 이게 잘 끼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딱 돌렸다가 이게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됐어요. 망가져서 얘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싹 돌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키스가 나 있는데 잘 들어가지 않길래 벤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돌렸다가 이게 빠지지도 않고 끼워지지도 않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얘가 그나마 망가지지 않아서 얘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알리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설명서를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절단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때는 절단을 하는데 사용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각인을 하거나 조각을 한다 그래요. 각인을 하거나 할 때 얘를 캡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구부에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초점 거리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좀 볼트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장치. 처음에는 이것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얘만 구매를 해서는 어떤 기계에다가 12V를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사용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장치가 하나 더 있네요. 12V 공급시키고,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인풋 12V, 얘는 12V를 공급을 시키고, 여기에 보니까 PWM, GND PWM이 있는데, 저같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얘하고 얘만 켜도 얘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는데 이게 작동이 되죠. 그래서 저는 GND 연결하고 PWM에다가는 5V를 살짝 공급을 시키니까, 5V를 공급을 시키니까 얘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작동이 되는 경우를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이렇게 안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12V GND PWM,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선세가 나면 12V GND PWM, 얘한테 PWM 신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12V를 꼽아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어쨌든 설명서에 이거를 그냥 사놓고
사놓고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거에 관한 설명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설명서를 40페이지 관련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봤는데, 설명서를 보니 자, 요거죠. 요거를 설명해 봅니다. 자, 여기 세 가닥선이 있는데 빨간 거 VCC 12V, 24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4V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12V로 작동되는 게 있는데, 저는 12V로 작동되는 걸 구매를 한 거죠. 레이저 트리 LT80W AA 12V 작동되는 걸 구매를 했고, GND 중간에 GND,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피트물램인데 0V에서 12V로 작동이 된다. 0V에서 12V를 뭔가 이렇게 그 전압이 전기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서 이제 강하고 세고가 결정이 나는 거겠죠. 0에서 1kHz,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레이저 모듈이라고 해요. 12V 공급시키고, 어차피 잭 연결되는 거 그대로 꼽아, 이 방향이 있으니까 꼽고, 여기 노란색이 PWM이죠. 노란색. 이 노란색에다가 검정색은 GND고, 노란색은 0V에서 12V를 공급시키면 얘가 0V에서 12V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해보죠. 자,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전원 공급성. 자, 12V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 여기에 어댑터가 있습니다. 12V. 저는 이거는 지금 그 CNC GRB의 CNC를 가지고 얘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얘만,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온전히 얘만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12V 공급. 자, 12V 소리 나죠? 얘가 지금 12V로 작동되니까 12V 맞춰놓고, 12V 지금 공급되는 겁니다. 12V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PWM 신호를 0V에서 이걸로 하나 사용해 볼게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얘가 그냥 PWM 신호를 대체한다고 봅니다. 얘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얘가 선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시켜서 꼽고, 자, 이제부터는 보호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호 안경을 착용을 하고, 이
그냥 얘를 피트볼의 신호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0V에서 이거는 지금 뭐 미세하게는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켰다 껐다 하는 정도. 그죠? 자, 저기 지금 약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제로 이게 전기를 머금고 있어. 지금 꺼졌네요. 자, 얘를 살짝 올리면 이제 얘가 파워가 생기겠죠. 파워가. 자, 이런 식으로 불이 강해지고 12V까지 올라가고 9.10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합판을 놓으면 합판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화면이 꺼졌죠? 초점거리라는 거예요. 초점거리.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점, 빛이 렌즈를 통하여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에 수렴하는 지점. 절단할 때 초점이 이상적인 위치는 세로의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거의 초점거리는 45mm. LT 80W AA 이 제품이죠. 이거의 초점거리는 45mm. 45mm의 지점이 여기서부터 이 45mm 지점이 가장 절단이 잘 되는 위치겠죠. 근데 공기 노즐의 길이는 39mm다. 그리고 공기 노즐 이 공기 노즐은 39mm다. 근데 얘는 38mm예요. 우리는 원래 절단을 할 때는 얘를 사용하는 거 같아요. 39mm 얘를 기준 39mm다. 초점거리는 노즐에서 자 예를 들면 얘를 끼웠다 그러면 얘가 39mm니까 45mm 초점거리는 45mm인데 얘가 39mm니까 45에서 39 되면은 얘로부터의 6mm 지점 얘로부터의 6mm 지점이 아주 절단이 잘 되는 위치겠죠. 예를 들면은 뭐 8mm 보드를 자르고 중간 위치는 보드 표면 아래 예를 들어 8mm를 자른다 그러면 8mm의 중간은 4mm고 4mm이기 때문에 위의 공간은 뭐 2mm 뭔지 알겠죠? 노즐 과정이 예를 들면 자 뭐 이게 지금 38mm인데 얘는 39mm래. 아니 얘가 39mm고 얘는 38mm야. 얘를 두고 한다면 얘는 각인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얘가 38mm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재단을 한다 그러면 자 3mm 정도 뛰면 되겠죠. 3mm 계산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6mm라 그러면은 45mm 초점거리는 45mm다. 근데 얘의 높이가 38mm 얘의 높이는 그러면 얘로부터 7mm 떨어진 지점이 가장 잘 잘리는 지점이죠. 근데 얘가 지금 두께가 3mm고 얘의 중간 지점이 나오죠. 절단할 때 초점의 이상적 위치는 제로의 중간에 있어야 돼요. 제로의 중간이 초점거리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뭐 3mm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7mm에서 얘가 3mm고 그러면 얘는 4mm 이 공간을 4mm를 두면 가장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4mm를 두면 이게 가장 잘 잘리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가 딸려오네요. 이거 측정할 수 있는.
아마 이게 뭐 3mm, 5mm, 6mm 되지 않을까? 3mm, 이거 한번 사용할게요. 3mm 정도.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니까 이 정도에 놓고 얘를 자르면 잘라질 것이다. 자, 해보겠습니다. 파워를 0V에서 12V, 얘를 12V까지 아니 뭐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안경을 12V, 자 12V 공급되고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지는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안 잘라지고 천천히. 실제로는 기계는 스텝 모터가 움직이는 거죠. 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저는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건을 뭐 재료가 되든 뭐가 되든 지금 손으로 움직이는데,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프로그래밍된 뭔가가 자동으로 속도, 스피드를 맞춰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겠죠. 일단 뭐 천천히 움직여. 이 합판이 그렇게 잘 잘라지면 합판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잘라집니다. 자, 이거는 PWM 테스트하는 거 하나 사용해봤고, 얘는 밑에 거 12V, 얘는 얘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거 사용해봤습니다. 보호안경 이런 기구 이용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런 밑에 부분에는 이런 철판이나 뚫리지 않는 철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또 완전히 고정되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뭐 실수로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런데 이런 목재나 엉뚱한데 이게 빛이 쏴버리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고정 장치를 든든히 하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히 안전 장치가 구비된 상태에서 이런 걸 조절하고 이런 보호 안경을 끼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실험이 반드시 이런 재료를 구매를 하면 그 재료의 이 기계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저도 이걸 그냥 사용할까 하다가 이렇게 참조를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초점 거리가 뭔지, 어느 정도에서 잘 잘리는지, 어느 정도에서 각인이 되는지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보고, 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고 사용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된다. 차근차근. 레이저는 조금 다른 어떤 기기에 비해서 조금 레이저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기구에다 설치를 해서 자작 레이저 조각기를 만든다든가,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합판을 자르거나 합판에다 뭔가를 각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가죽을 자르거나 가죽에다 뭔가를 각인을 하거나, 아크릴을 자르거나 아크릴에 뭔가 각인하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구조이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특히나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선은 닫고 봤는데 이 마지막 선은 얘가 PWM 신호에다가 어떤 뭔가를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가 안 돼서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자, 끝내겠습니다. 포 메이커스였습니다.